As far as I'm concerned, there's Tesla's shareholders meeting every year. Why Battery Day this year? 작년에는 오토너머스 데이라고 해서 셀프 드라이빙과 관련돼서 이제 기술 진보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설명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사실 연기되면서 주주총회하고 겹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주주총회라는 이름 대신 배터리 데이로 명칭이 돼서 오늘 이렇게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나 이런 거를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신 거는 올해가 처음이신 거잖아요. I was very inspired by Elon's creativeness. Even during this COVID-19, he set up a Tesla drive-in movie theater in the parking lot in Fremont plant. So actually become a new trend. 이번에 발표된 두 가지 목표는 첫째는 지금 생산되는 배터리량보다 훨씬 많은 단위의 테라와트 아워 단위의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과 이제 배터리가 비싸잖아요. 이걸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 5가지 정도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I was just wondering, how can you lower the cost of a battery cell? 크게 5가지 정도의 배터리 가격 하락 방법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첫째는 이제 셀의 배터리를 기본하는 제일 작은 단위죠. 셀의 디자인을 바꾸는 방법 그리고 공정을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터리 4대 소재 중에 하나인 음극재와 양극재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 가격을 낮추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를 좀 더 잘 만들겠다. 생산하는 공정의 방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를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한 배터리 셀 가격을 최대한 58% 정도 하락시킬 수 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배터리가 이제 58%가 다운되면 4,200원에 살 수 있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지는 거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더 싸게 더 멀리 가는 네, 배터리 그게 할인 판매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일론 머스크 쪽에 있는 게 21700 배터리 그리고 저 지금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18650 배터리인데 저게 배터리의 크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크기를 지금 2170에서 4680 그러니까 거의 셀 2배 이상 더 키웠다는 거죠. 셀 2배 이상 키우면서 에너지 용량도 한 5배 정도 증가를 하고 파워도 6배 정도 증가를 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제 하는 거죠. 1865에서 2170이 된 게 아니고 2170은 이거는 이제 2008년이고 밑에 보면 2017년 써 있어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는 2170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라고 보면. 아리야, did you know the meaning of 1865? Not quite. I'm still confused. 캔이잖아요. 레시피만 했던 게 밀키스 캔으로 바뀌었는데 그 뚱뚱한 코카콜라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크기를 키웠다. 그렇게 디자인을 바꿨다. 2170 기준으로 말하면 여기가 21mm 그리고 여기가 7cm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크기인데 깡통 자체를 더 크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실제로 배터리는 더 뚱뚱해졌는데 가격은 더 다운됐다라는 PT 장표가 지나간 것 같아요. X축은 이제 그 직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8이었나요? 아까 있었던 21에서 이제 46으로 되면 개선된 폭의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도달 거리는 조금 더 길고 비용 감소는 훨씬 더 크다. 에너지가 50%가 늘어났다. I'm not understanding fully yet. What is energy density? 집에서 혹시 생수 시켜 드세요? 이게 500ml라고 칠게요. 네. 근데 내가 1.5리터의 물을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걸 이제 500ml짜리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리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냥 700ml짜리 2개를 쓰거나 1.5리터짜리 하나를 쓰면은 이런 병뚜껑 같은 거 그리고 옆에 들어가는 이 무게 이런 걸 다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배터리에 이렇게 뭐라도 꽂아야 되잖아요. 네. 이것도 다 메탈이고 무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무게를 다 빼니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진다. I believe Elon mentioned that he promised full automation by 2023, and I'm curious if that will really happen. 공장 자동화가 실제로 현실화가 빨리 될 수 있는 건지. 우선 2차 전지라고 해서 이제 사실 새롭게 다가오잖아요. 우리한테 원통형 배터리가 어렵다. 근데 이게 나온 지 20년이 넘은 배터리예요. 예전에 우리 그 무거운 노트북 갖고 다닐 때 다 원통형 배터리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이걸 이제 생산을 해서 쓰는 건데 기간이 긴 만큼 자동화 공정은 지금도 되게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이제 테슬라가 말하는 거는 건식 공정으로 진행을 하겠다. 지금 나오는 게 양극재 파우더거든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양극재, 음극재가 있는데 기본 물질은 이제 메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뭐 니켈이 들어가든 코발트가 들어가든 들어가져 있는데 이 물질들이 전기가 잘 통하게 코팅을 한번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코팅을 지금까지는 솔벤트를 이제 희석시켜가지고 썼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공기로 불어서 코팅을 시키겠다. 아까 아마 지나갔을 거예요. 지나간 공정 중에 이제 솔벤트로 적셔가지고 코팅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말리는 시간이 거의 10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빼버리게 되면 생산 시간에서 100분을 줄일 수 있고 이 말리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안에 뭐 불로 하든 바람으로 하든 이런 장비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공장 면적을 축소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다. 네. Have you been to any factory? No, I haven't been to any factory. I'm not too familiar with batteries, but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공장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잖아요. 제가 가본 그 지방에 있던 그 회사와 이 회사는 다른 건식 공정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남은 분말을 이제 물로 이렇게 열심히 씻은 다음에 또 이걸 말리고 그 다음에 말린 것 중에서 또 이거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정화시키고 남은 찌꺼기를 다시 수거하는 장비들을 다 빼버린 거죠. 그래서 기존의 습식으로 만약에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려면 공장 길이가 100m였다. 이걸 뭐 한 60m 정도로 뒤에 40m가 없어지는 거죠. 말리는 과정 자체가 없어지면서. 음극재, 양극재인데 이게 제일 시청자분들이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 플러스 마이너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어 월드 언어된 캐소드가 그 흔한 용어인가요? 아니면 좀 아카데믹한 월드인가요? I think you do learn these terms during science class in school, but so it's quite confusing how it actually functions. 2차 전지를 구성하는 이제 4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해액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네, 이 네 개가 뭐냐 간단히 하는 일을 이제 말을 해주면은 양극은 이제 배터리의 용량을 담당을 하고요. 음극은 배터리의 수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음극과 양극이 만나지 못하게 가운데 막이 쳐져 있다. 그러면은 뭐 전기가 갑자기 뭐 하늘 날아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전해액이 차에 있어서 음극에서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쓰게 되면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배터리가 이동되거든요. 전자가. 근데 리튬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전해액이다. 플러스가 양극이고 영어로는 이제 캐서드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극이고 이제 영어로는 어노드라고. 뭐를 개선한다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지금 쓰이는 음극재는 흑연이 들어가거든요. 그라파이트라고도 표현하고 흑연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길에서 보는 모든 전기차에는 흑연이 일단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에너지 밀도 자체가 낮아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개선시키는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양산 기준으로는 이 흑연 분말에 실리콘 분말을 약간 섞어가지고 한 5% 정도 섞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 실리콘이 전기를 충전할 때 부피가 한 4배 정도, 한 3배 정도 커져요. 한 3, 4배 정도 커지게 되면 분리막을 뚫을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차 밑에 깔고 있는 게 배터리가 아니라 폭죽처럼 터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서 아직까지 양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테슬라는 이제 이 실리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겠다. 근데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네, 아마 지금 이제 나오는 장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여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할 때 예상했었던 부분인데 살짝 빗나가서 다른 거를 얘기를 한 부분이지 않나. 제일 우측에 있는 건 테슬라가 이번에 발표한 테슬라 실리콘이고요. 네, 지금 커서가 가리키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실리콘 나노 와이어. 네. 그 전에 실리콘 분말 섞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맨 왼쪽은 이거는 구조적으로 뭐 정확하게는 잘 안 보이는데 실리콘에 실리콘에다가 일종인 것 같습니다. 실리콘을 산화시킨 방법
인데 전면 우측에 테슬라 실리콘을 보면은 저 결정면이 되게 매끈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리콘을 거의 원재료 그대로 산화시키거나 가공하지 않은 다음에 그 겉을 코팅을 강하게 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물질로 음극을 만들겠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싸게 만들 수 있다.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안전성 문제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니까 한 2년 뒤쯤 테슬라가 내재화를 성공했을 때 아마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를 만드는 것부터 실리콘을 뭐 찾아가지고 만드는 것까지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준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뭐 별이 별걸 다 하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양극재로 지금 테슬라가 사용하는 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섞은 양극재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이죠. 뭐 삼성 SDI, 그다음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정확히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요거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저 우측에 금속별 가격을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코발트가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이 니켈, 아이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코발트 자체가 조금 되게 비싼 광물이에요. 지금 킬로와트 시당 뭐 30불 이 정도 하는데 저게 톤당 거의 3만 불이 넘거든요. 근데 한때 비쌌을 때 거의 9만 불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제 가격이 조금 안정되는데 저게 분쟁 광물입니다. 그리고 아동 노동력 착취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발트 사용량을 줄여나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니켈인데 니켈이 많이 들어갈수록 배터리의 용량이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철, 제일 싸고 제일 많죠. 가격 변동도 별로 없는데 철을 양극재로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자체가 무거워지고 에너지 밀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아래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섹터를 나눠놨잖아요. 철 기반의 배터리 맨 왼쪽에 네. 그 다음 가운데가 니켈과 망간을 섞은 배터리, 그 다음에 하이니켈 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로 그룹화를 시켜놨는데 LFP 흔히 말하는 LFP나 철 기반의 배터리는 수명이 일단 길고요. 그 다음에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는 대신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보면은 저 천으로 덮여 있는 게 이제 유럽에서 아마 공개될 수 있는 해치백 형태의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조금 더 저렴한 모델 3, 모델 2 뭐 이런 형태로 발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델 3 스탠다드나 아니면 중국향 저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도 뭐 300km 이상 가는데 큰 문제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거리를 가는 롱레인지 장거리용은 니켈과 망간을 섞겠다. 그러니까 LG화학이나 뭐 한국 배터리들을 조금 더 채택을 많이 해서 주행거리를 뭐 지금 미국 기준으로 600km 정도 가거든요. 모델 S가. 근데 이 주행거리를 조금 더 높이는 배터리로는 니켈과 망간을 섞은 배터리를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 제일 우측에는 고출력이 필요한 차량이거든요. 사이버 트럭과 세미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은 큰 배터리 용량이 필요하고 고출력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밀도와 출력이 강해진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큰 이동수단에는 하이니켈 배터리가 사용될 전망입니다. Testing different from previous Tesla vehicles? 지금 나오는 화면에서 나타내는 거는 자동차의 뒷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뭐 트렁크나 우리가 뒷좌석에 깔고 앉는 부분을 하나의 원판에서 만들어내겠다. 그러니까 일일이 떼와서 조립하는 방식이 아닌 한 번에 자동차의 하체를 만들어서 원가를 조금 더 절감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요만한 배터리로 이제 자동차 바닥을 쫙 깔려면은 그 중간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중간에 건물로 치면 기둥을 많이 박아주는 방식이잖아요. 기둥이 있고 배터리를 박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이제 새로 발표되는 배터리로는 이 배터리 자체가
차의 일부가 되는, 그러니까 무게를 같이 견딜 수 있는 형태로 중간에 기둥을 다 빼서 자동차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원래 기둥인데 지금 밑에 이제 퓨처라고 돼 있는 게 없는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배터리만 바로 꽂고 배터리가 차체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원가 절감과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정도는 한 54% 정도 증가를 할 것 같아요. 비용 절감 효과는 한 56% 정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셀 디자인 효과, 셀 팩토리 효과, 음극, 양극재 바꿨을 때 그 효과들에 대해서 각각 브레이크다운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용은 반으로 줄고 이동 거리는 한 50% 정도 늘어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저희랑 배터리 대회 쉽지 않은데 내용이 같이 방송도 하고 웹캐스트도 보시고 리서치 같이 해주시면서 좀 느낀 점들이나 소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Personally, I am a fan of Tesla and Elon Musk, and thanks to you, I think I've learned a lot about batteries and what the battery day is all about. And I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네. 네, 이제 뭐 테슬라를 주식을 좋은 때 잘 사셔서 수익만 내면 완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틀에 걸친 테슬라 배터리 대회에 대한 어떤 지식을 높여볼 수 있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